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37회 천하통일. 주무왕. 주무왕은 황제국 은나라를 멸하고 황제국 주나라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무왕이 즉위하여 태공망을 사로잡고 주공단을 보로 삼았다. 소공과 필공 등은 왕의 좌우에서 문왕의 위협을 배우고 넓히게 돕도록 했다. 9년 무왕이 필에서 제사를 올리고 동쪽으로 군대를 사열하고 맹진에 이르렀다. 나무로 문왕의 위패를 만들어 마차에 싣고는 군대 중앙에 배치했다. 무왕이 강을 건너는데 중류에 이르자 흰 물고기가 왕의 배로 뛰어올랐다. 무왕은 몸을 굽혀 잡아서 죄를 올렸다. 다 건너자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왕이 머무르는 집에 이르러 까마귀로 변했다. 그 색은 붉었고 그 울음소리는 혼이 있는 것 같았다. 이때 제후와 날짜를 기약하지 않았는데 맹진에 800제후가 모여들었다. 제후는 모두가 주를 토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왕은 그대들은 천명을 모르고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는 곧 군대를 돌렸다. 2년이 지나자 주의 어리석음과 포악함이 더 심해져 왕자 비관을 죽이고 기자를 가두고 태사자와 소사강은 악기를 끌어안고 주로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에 무왕은 제후에게 널리 은혜의 죄가 크니 토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알렸다. 2월 갑자일 동틀 무렵 무왕은 아침 일찍 상해 교회 목약에 이르러 맹세했다. 무왕은 왼손에 누런 큰 도끼, 오른손에는 속꼬리가 장식된 흰색 깃발을 들고 휘두르며 멀리서 와 주었구나 서쪽의 병사들이여, 오 나의 제후들이여. 제주도 무왕이 왔다는 소식에 대군의 군사를 징발해 무왕에 맞섰다. 무왕은 사성부로 하여금 100명의 용사로 싸움을 걸게 하고 주력을 제주의 군대로 돌진하게 했다. 주의 군대가 많긴 했지만 모두 싸울 마음은 없었다. 무왕이 빨리 쳐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터라 주의 군대는 모두 병기를 거꾸로 돌리고 무왕을 위해 길을 열었다. 무왕이 치고 들어오자 주의 병사는 모두 붕괴되어 주를 배반했다. 주는 도망쳐 반대로 목대 위에 올라가 보석과 옥으로 치장한 옷을 뒤집어 쓰고는 스스로 불을 질러 타 죽었다. 무왕이 커다란 백기를 들고 제후를 향해 휘두르니 제후가 모두 무왕에게 절했다. 무왕이 손을 모아 제후에게 인사하자 제후가 모두 그를 따랐다. 무왕이 상나라에 이르자 상나라 백성들이 모조리 나와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무왕은 신하들을 시켜 상의 백성들에게 하늘이 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했다. 상나라 사람들이 모두 2번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자 무왕도 답례했다. 마침내 상의 도성으로 들어가 주가 죽은 곳에 이르러 무왕이 몸소 화살을 3발 쏜 다음 수레에서 내려 경검으로 내리친 다음 누런 큰 도끼로 주의 머리를 베어 크고 신 깃발에 매달았다. 다음으로 주의 애척 2 여자를 찾았으나 2 여자 모두 이미 목을 메어 자살했다. 무왕이 나와서 다시 군대로 돌아왔다. 다음날 도로를 치우고 사당과 상주의 궁궐을 정리했다. 윤일은 은의 마지막 자손 주는 선왕의 밝은 덕을 모두 없애고 신령을 욕보이며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상나라의 백성을 난폭하게 다루었다. 이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 분명히 알립니다라는 충문을 읽었다. 이후 무왕이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윤일은 천명을 받아 은을 바꾸었으니 삼가 하늘에 영명하신 명을 받도옵니다라 하였다. 무왕은 다시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자리를 물러 나왔다. 상주의 아들 녹보를 통해 은의 유민을 다스리게 했다. 무왕은 성스러운 선조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신농의 후손을 초해, 황제의 후손을 축에, 요의 후손을 계에, 순의 후손을 진에, 우의 후손을 기에 각각 봉하고 포상했다. 공신과 모사를 봉했는데 사상보가 가장 먼저 봉해졌다. 사상보는 영구에 봉하고 제라하고 동생 주공단은 곡부에 봉하고 노라 했다. 소공 석을 연해 동생 숙선을 관해 동생 숙탁을 채 봉했다. 나머지도 각각 순서에 따라 봉했다. 무왕은 구목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하여 빈 언덕에 올라 상읍을 내려다보았다. 무왕이 주에 와서도 밤늦게 잠을 자지 못했다. 주공단이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째서 주무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 묻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너에게 말하마. 하늘이 은혜의 제사를 받지 않고 버렸네.
이 발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미록이 출몰하고 비용이 벌판에 가득 찼지. 하늘이 은혜의 제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게 된 것이네. 은이 1000명을 받아 나라를 막 세웠을 때만 해도 현인이 360여 명이나 등용되었으나 그들을 기용하지도 배척하지도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하늘이 우리 주를 돕고 지키시려는 것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 어찌 잠이 오겠는가. 무왕은 또 말했다. 하늘이 우리 주를 지키신다는 것이 확정되면 백성을 따르게 하고 1000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전부 잡아 은왕처럼 벌할 것이다. 밤낮 없이 힘을 써서 나의 서쪽 땅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일을 해야 떡과 규화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 낙수에서 이스까지는 땅이 고르고 험하지 않아 하나라가 정착했었다. 남으로 삼도를 바라보고 북으로 악언저리를 보며 광하를 살피고 다시 낙수와 이수를 바라보니 서로 멀지 않은 것이 하늘의 집이다. 나급의 주의 도성을 조성한 다음 떠났다. 화산의 남쪽에다가 말을 놓아 기르고 도림의 들판에다가는 소를 놓아 길렀다. 무기와 병사를 거둬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다시는 이를 쓰지 않을 것임을 천하에 알렸다. 상기의 지명 중 주와 은이 격돌한 목야, 낙수와 이수, 소주에서도 호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기의 내용에서와 같이 주 나라의 빈에서 상나라가 보였던 것이며 또한 나급인 낙양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목야, 경상도 하동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목조, 현서쪽 심리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목야, 목도는 목에 있는 들판이 목야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하동에 가까운 곳에 목야가 있었던 곳으로 하동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청하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동령이라고 합니다. 하남은 제왕의 도시 관중의 구중궁궐의터 지역으로 이곳에 가까운 곳에 주와 은이 격돌한 목야가 있었습니다. 낙수, 낙양에 있는 물이 낙수입니다. 전라도 남원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본도를 찰방하는 송력은 11개소로 창활, 동도, 응령, 인월, 잔수, 지신, 양률, 낙수, 덕양, 익신, 섬고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낙수가 남원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남원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성, 고령, 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에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근처에 낙수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남원은 또한 주나라의 고죽국에 포함되는 지명입니다. 이수, 이수와 이천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이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성산, 현해북쪽 1위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성주, 송량, 다물, 절본부여, 비류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성천이란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이름인 성도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이천의 사묘를 인용합니다. 김수원의 시에 이천의 물은 일망구렁을 싣고 두 강물이 와서 합류하는 곳 산은 높고 가파르다. 사람들 말에 그 밑에는 용의 집이 있는데 그윽하고 고유한 수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네라고 했습니다. 용의 집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으로 천조가 있었던 이주의 개경 서울에서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의 남양 남원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경주의 지명 중 4등 이천, 황천이라고도 한다. 부해동쪽 24리에 있는데 근원이 토암산에서 나와 소천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경주에 등장하는 이천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이천은 황천이라고 합니다. 4등 이천과 토암산은 모두 경주의 지명들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이천, 그 근원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적산에서 나오고 하나는 비지산에서 나와서 주서쪽 오리에서 합하여 성을 안고 동으로 흘러 동안진으로 들어간다. 박문중의 향교루 시에 말한 뜰 밑에 이천 사수에
연하였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주가 낙양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곳으로 이수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천에 가까이 흘렀던 사수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사수와 사천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사천의 군명을 사수, 사주, 동송이라고 합니다. 동송이란 초안지의 영웅 항우가 최후를 맞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이천에 가까운 곳에 동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이천의 산청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송산 현해북쪽 1위에 있는데 진산이다. 송산 고성이 강원도 이천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송주, 졸범부여 송량, 비류라고 합니다. 송산이 있는 곳이 송주입니다. 송천은 개경의 지명인 송도로 이것은 또한 송씨가 개출된 창령이기도 합니다. 호경,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 승남에서는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을 평양의 군명으로 초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주의 수도였던 호경은 제왕의 도시 관중으로 여산봉화의 주인공 주유양에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주나라가 황제국이 되기 이전에 고죽국을 빈국이라고 했습니다. 대개 빈은 하의 열국으로 주의 선국이다. 이 빈이 수도의 이름으로 있는 나라가 유럽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빈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을 건국한 주인공이 고려태조 왕건의 큰아들 해종으로 그분의 모친이 나주 오씨라고 했습니다. 나주의 군명이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입니다. 고려 해종이 모친을 모시고 유럽으로 건너가 이스탄불에서 신성로마 제국을 건국하실 때 모친의 식솔인 오씨들에게 하사한 봉지가 오씨터인 오스트리아이며 그의 수도 빈은 고죽국인 빈주 태빈의 지명이 이입된 것입니다. 고려 해종의 황후인 임씨들에게 하사한 봉지는 인스부르크이며 그 수도 티롤은 관중의 알토, 랄토였습니다. 고죽국의 빈과 나주는 중복되는 교집합 지역이었습니다. 제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나라의 주왕을 멸한 무왕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는데 다음날 도로를 치우고 사당과 상주의 궁궐을 정리했다. 윤일은 은의 마지막 자손 주는 선왕의 밝은 덕을 모두 없애고 신령을 욕보이며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상읍의 백성을 난폭하게 다루었다. 이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 분명히 알립니다. 라는 충문을 읽었다. 이후 무왕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윤일은 천명을 받아 은을 받고으니 삼가 하늘에 영명하신 명을 받도옵니다. 라 하였다. 무왕은 다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자리를 물러 나왔다. 주무왕이 절하며 삼가 하늘에 영명하신 명을 받도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거리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천하의 중심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남원의 용성에 계신 천왕님에게 은나라의 주왕을 멸한 것을 보고하고 자신에게 왕인 천자의 인가를 부여해 달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은나라를 멸한 무왕은 고생한 공신들을 위해 봉지를 하사하기 시작했는데 무왕은 성스러운 선조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신농의 후손을 초해, 황제의 후손을 축에, 요의 후손을 계해, 손의 후손을 진해, 우의 후손을 기에 각각 봉하고 보상했다. 주무왕은 염제 신농, 황제 혼원, 제요 우순, 하우의 후손에게 각각 별개로 봉지를 하사했습니다. 즉 이들이 모두 황제 혼원의 후손으로 조작되어 있는 사마천의 사기 자체가 사기 주 봉기에 있는 또 다른 내용에 의해 스스로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조작된 내용도 이렇듯 일정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모 왕은 구목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하여 빈 언덕에 올라 상읍을 내려다보았다. 낙수에서 이수까지는 땅이 고르고 험하지 않아 하나라가 정착했었다. 남으로 삼도를 바라보고 북으로 악언저리를 보며 황하를 살피고
다시 낙수와 이슬을 바라보니 서로 멀지 않은 것이 하늘의 집이다. 나급의 주의 도성을 조성한 다음 떠났다. 화산의 남쪽에다가는 말을 놓아 기르고 도림의 들판에다가는 소를 놓아 길렀다. 무기와 병사를 거두어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다시는 이를 쓰지 않을 것임을 천하에 알렸다. 무왕이 올라간 비는 자신의 고향 풍읍으로 그곳에서 지척에 낙양에 흐른 낙수가 보였던 것이며 말을 놓아 기른 화산이 바로 보였던 것입니다. 지도를 천천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왕이 개경서울의 고죽국가 풍패를 기반으로 제왕의 도시 관중에 황제국 은나라를 멸한 것으로 주무왕이 말을 놓아 기른 화산에 있었던 성이 정조대왕의 무대 한중 관중의 화성입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 번역가주는 고전번역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주모강의 팔준도의 제하다를 인용합니다. 옛날에 화산에 말을 놓아 풀어놓아 맘대로 오고 가게 했는데 지금은 채찍에 몰려 또 요대로가 있구나. 아, 내 준마의 골격이 때를 잘못하고 나서 부지런히 당년의 목에에서 돌아온 걸 생각하노나. 팔준도, 팔준은 옛날 주모강이 부렸던 8필의 준마인 화류, 노기, 적기, 백의, 거황, 유륜, 도리, 산자를 잃은 말이다. 옛날엔 뭐 했는데는 주무왕이 주를 멸망시키고 나서 전쟁을 그만둔다는 뜻에서 말들을 모아 화산의 양지 쪽으로 돌려보낸 데서 온 말들이다. 지금은 뭐 있구나는 요대는 신선이 사는 궁전을 이르는데 주모강이 일찍이 곤륜산에 들어가 요직가에서 선녀인 소학모와 잔치를 벌였다는 데서 온 말이다. 목야, 주무왕이 주를 정벌했던 지명이다. 곤륜산은 금강산으로 정조대왕이 화성의 화산인 삼각산을 보면서 그곳이 주무왕과 주모강의 무대라고 읊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에 주무왕과 주모강의 일화를 정조대왕의 무대 화산에다가 잘 엮어 놓은 것이 돋보입니다. 주나라의 무왕 목왕과 조선의 영웅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했었던 장면으로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 화산 아래 남쪽 양지인 화양이 지도에서 보는 첩첩삼중의 넓은 구중궁궐의 터 한양 상안의 관중이었습니다.